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파인테크닉스요. 네. 저기 12,900원에 한 50%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기 뭐야 요새 뭐 보니까 올해 폴더블 폰이 뭐 많이 저기 뭐야 이게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많이 저기가 뭐 판매가 덜 될 것 같다고 뭐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서 무료 강연이라는 걸 해요. 예, 저는 알아요. 뭐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파인테크닉스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요 지난주에 시작한 지 예. 9개월 됐는데 네. 이거 저기 주식시장이 들어와서 첫 번에 산 게 이게 작년 1월 달에 파인테크닉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뭐 사왔다 샀다 하면서 쭉 네. 그냥 최악의 결과입니다. 최악의 실수를 하셨고 그래요? 최악의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파인테크닉스 이런 거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거 지금 정말로 잘못된 거다. 이거 지금 잘못하면 정말로 우리가 국민들 정말 주식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개미들이 다치고 괴로워하는 그 고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는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자리인데 이걸 자꾸 추천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 사라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이걸 왜 자꾸 사라 하는지 모르겠다. 왜? 비싸잖아요. 일단 딱 봐도 비싸지 않습니까? 상장된 지가 2009년에 상장된 게 2,000원대에서 6,000원대를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 지금 10,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역사상 최고로 비싼 자리에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비싸게 사서 뭘 자꾸 노리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정말 이상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는가? 좋다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뭐 폴더블 폰이 좋다고 하고 폴더블 폰이 잘 팔린다고 하고 좋다고 실적 좋다고 하고 TV에 틀면 좋다고 하고 추천하고 막 옆에 좋다고 하고 나도 보니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사는 거거든요. 이 답도 없어요. 비싸게 사는 이유는 홀려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비싸게 산 사람들은 그냥 어떤 변명을 하시던지 간에 그냥 비싸게 산 거예요. 좋아 보여 샀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거고. 저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거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벌기가 힘드니까요. 물건을 소지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막 정말 명품 가방을 비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명품 가방을 비싸게 사오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내가 그걸로 만족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음으로써 그죠? 그렇죠. 근데 시청자님이 파인테크닉스를 12,900원에 사가지고 어디 이렇게 이거 나 파인테크닉스 12,900원에 샀어요. 자랑하면서 이렇게 다니십니까? 아니에요. 어디 그렇게 자랑하면서 만족감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한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매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바로 잡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렸다가 반등 시 매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나빠지기 전에 손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내 돈은 이 파인테크닉스 한 번의 실패로 내 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투자해서 또 매매를 해서 계속 반복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실패를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앞으로 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괴롭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괴롭지 않으시면 제가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면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 이야기 해봤자 사실은 길어지기 때문에 잘라냈습니다. 10,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10,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뭐라고요? 인적 분할이 9월달에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인적 분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고점에서 하는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또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고점인데 팔아먹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팔아먹을 만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야기가 없고 좋다는 이야기도 없으면은 갖고 있질 않아요. 팔아버리려고 하지. 작년에 8월달에 알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말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에서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게 된다면은 12,000원 정도까지 한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주가 변동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인 거지 큰 어떤 상승이라든가 기대감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고점이라고 하는 저 14,0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신고가로 쭉 치고 올라가는데 그건 이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어가지고 저렇게 어떤 일확천금이라든지 우리가 불시에 나오는 그런 운빨 하나 노리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돌파하게 된다면 보유를 해도 되는 자리지만 그건 시청자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다. 지금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10,000원 무너진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 반등 시 12,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오를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3번 토건이요. 3부, 토건. 3부 토건요. 네. 네, 매수 관련 비중이요. 2,360원에 50%요. 2,360원에 50%요? 네. 뭐 사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2달 정도 됐어요. 2달 됐어요. 네. 일단 지금 흐름이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나와가지고 뭐 네.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요. 네네. 근데 솔직히 좀 웃긴 이야기 같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삼부 토건이 가가지고 얼마나 좀 메리트를 얻을 수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뉴스만 보더라도 일단 네. DYD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네. 규모라던가 뭐 어디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일단 어쨌든 네.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막 급등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네. 발생이 됐던 거고 그러고 난 네네. 다음에 DYD는 삼부 토건 인수를 진행 중이래요. 네.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건너 지금 호재가 발생돼서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우크라이나에서 삼부 토건을 이용해서 전후 복구 사업을 그 국가 내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맡긴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왕이면 좀 큰 회사에 맡기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도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현대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두산인프라코 뭐 이런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건설업 하는 뭐 해외에서 하는 해외 인프라에서 하는 그런 기업들 많은데 굳이 네.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현대도 싫어요, 삼성도 싫어요, 다 필요 없고요, 삼부 토건이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요. 네네. 네, 그러니까 뉴스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게 네.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뉴스 때문에 주가만 올라오고 있는 거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상식이 자꾸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진 끝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유하면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네. 올라오는 색깔만 보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빨간색으로 올라오다가 벌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말은 어때요? 올라갈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색깔만 보더라도. 저도 그게 너무 아니 그러니까 알려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빨갛게 올라오다가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네. 올라갈 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게 네. 궁금해요가 아니라 그거예요. 그걸 보고 느낀 대로 행동하시면 되거든요. 올라올 힘이 빠졌으니까 아 빠졌구나. 네.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내가 비중을 줄여야 되겠구나가 맞는 거예요.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재료가 아직까지 네. 있으니까 뭐 3,000원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힘이 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300원 무너지면 물리지 마시고 전량 매도 네.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슈팅 시 3,000원대까지 보유. 만약에 밀리면 2,300원대에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이런 데 속지 마시고 깔끔하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2월도요. 2월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원 20%요. 2,700원 20%요? 네네. 사실 이유는 없으시겠네요. 그죠? 네, 코로나 풀리면 괜찮아질 거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떨어졌어요. 뭐 일단 코로나 풀리면 이게 이월드가 대구에 있는 네네. 저기 뭐냐 테마파크 놀이동산 네. 그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두류 쪽이었나요? 뭐 거기 어딘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월드라고 하는 이 회사는 글쎄요 저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걸 떠나서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이월드가 대구 쪽에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까지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고 하면은 대부분 보수의 뭐 거의 뭐 심장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대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수 관련주로 급등이 좀 많이 나오고 움직였던 종목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최근에는 움직이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힘은 거의 다 빠졌다 생각이 들고 좀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망하거나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건 어쨌든 망하거나 안 없어지는 거 중요한데 어쨌든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벌려면 내가 팔아내는 시간까지가 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건데 이건 시장이 안 좋은 걸 떠나가지고 종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일단 1,000원대에서나 2,000원 이하니까 1,000에서 1,500원 사이쯤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자리 잡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좀 더 시간을 좀 많이 끌다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많이 물려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어차피 뒤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5년마다 선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선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또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그런 점들로 따져본다면은 사실 5년 주기로 투자하실 때 저점에 잡아놓고 기다리기엔 나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서부터 잡고 기다리셔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게 의문인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기대하셨으면 이월드보다는 호텔 관련주가 훨씬 낫지 않았을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약간은 투자 실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지수가 떨어져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업에 문제는 없고요. 반등 나갈 가능성은 지수가 다 빠지고 나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지수가 아직도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어디서 반등 나온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지수가 하락이 끝나고 나면 얘도 반등이 뭐 한 2,100원대에서 2,200원대까지 한번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탄력은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지, 지금 손절하시거나 뭐 추가 매수하시거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리고 멘토님, 네. 만약에 정치면 네. 아마 이낙연 주로 그런 것 같은데, 이낙연 씨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이제. 대구 쪽은 이낙연 씨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정치 테마로 엮여주길 기다려야 되는 거지, 정치 테마로 엮일지 안 엮일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정하고 언론이 정하고 뉴스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뉴스가 엮인다면은 정치 테마로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넌 이제 앞으로 정치 테마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유하시는 것이 일단은 맞다 생각이 들고, 뭐 큰 문제가 있을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만 시간은 좀 뺏길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아, 그러면 제 네. 생각으로는 네. 매도했다가 내려가면 네. 사야 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제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마세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